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35살의 남성입니다. 전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직장을 그만두고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국문학 중에서도 무속학을 세부 전공으로 택해서 졸업하고 취업보다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생각에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멀었기 때문에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느라 몸이 편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목발을 짚고 비를 맞으며 강의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한의대가 국내 최고로 인정받는 곳이라 만학도들이 꽤 있었는데 그 여자분도 학부생은 아닌 것 같고 대학원생인 듯 했습니다. 누군가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중증 장애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옆에 가서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제가 강의실까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가방은 저 주세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제가 완강하게 돕겠다고 하니까 수줍은 표정으로 알겠다면서 가방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산을 들고 강의실까지 가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예상대로 한의대생이 맞았어요.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전 이름과 연락처를 첫 만남에 당돌하게 물었지만 거절당하고 친절은 감사하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민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창피했는데 그녀의 수줍으면서 당당한 태도에 제가 반해버린 겁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묘하죠. 그 전에 꽤 이런저런 여친들을 사귀어 봤지만 별로 오래가는 사람이 없었고 제 진로에 대해서 격한 반대를 하면서 취업하면 안 되겠냐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부하면서 의지가 되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전했고 괜찮다면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그녀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늘 남자라면 피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다가오는 게 싫진 않았지만 겁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며 저는 한자에 대해 도움을 받았고 그녀에게는 맛있는 점심 도시락과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직접 업어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나 저나 나이도 적지 않고 보는 눈은 많아서 금방 캠퍼스 커플로 알려졌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내기를 하는 학우들도 생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는 반증이죠. 여친은 예상대로 스킨십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저는 그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키스에서 멈추는 것도 아쉬웠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일단 박식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또 감춰진 여성스러운 모습에 두 번 반했어요. 조근조근 말하는 표정도 귀여웠고 친구가 지어준 별명처럼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였어요. 때묻지 않은 정말 순수함 그 자체였죠. 그러던 어느 날 과 선배하고 같이 맥주 한잔하러 호프집에 갔는데 제 연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호기심에 사귀는 거라면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 친구 잘은 모르지만 정말 처음 남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 책임질 일 없으면 헤어져라. 물론 저를 후배로서 많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전 여친이 정상인보다 더 훨씬 뛰어난 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가슴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고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자극받아서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오던 것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회를 받습니다. 한의대의 특성상 학습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전 그녀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집에 배웅을 해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그 말에 여친은 매우 놀란 것 같았습니다. 고맙지만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은 사양한다면서 목발을 짚고 집으로 향하는 그녀를 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그녀가 짚고 있는 목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들어가려는 그녀를 붙잡고 전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나만 믿어요.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녀는 제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양가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학을 하면서 주말에 여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절대 마음 아픈 일 없이 사랑해 주겠노라고 반드시 약속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이 우시는 겁니다.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걔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알고 보니 횡단보도에서 돌진하는 트럭을 못 피한 어머님 대신 몸을 날려 엄마를 구하려다가 다친 다리였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구하기 위해 몸에 장애가 생겼다면 그 속이 어땠을까 싶어서요. 걔 나이가 14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께 저는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있을 거라며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저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유복하고 집안 대대로 손이 귀한지라 저 역시 5대 독자였고 종갓집에서 며느리가 할 일이 워낙 많은 집이었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이 간 여친은 떨려서 말도 잘 못하고 자리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도 남았죠. 그렇게 여친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먼저 누우셨습니다. 종갓집에 5대 독자라는 자식이 절름발인 며느리를 데려왔다며 울고 또 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편견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저는 서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보수적인 생각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의외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반대를 하셔서 더욱 난감했죠. 어머니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먼저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께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여친과 가족 계획에 대한 합의도 되었으니 아이 낳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면서 매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며 반대로 어머니는 아버지께 절대 이 혼사는 안 된다고 내가 죽기 전엔 안 되니까 흔들리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우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마음이 아팠고 그 사이 점점 말라가는 여자친구를 보는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학교도 안 가고 끼니도 거르고 그저 폐인처럼 누워만 지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었고 이 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어머니 역시 전혀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온 집안이 암울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남녀가 정분난 건 못 가른다. 드디어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결론을 내시고 어머니께 선언하셨죠. 그래서 그 어려운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식장에 안 가겠다고 소리 지르며 통곡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설득으로 예쁘게 한복을 입으시고 참석하셨습니다. 신부 입장은 목발 짚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휠체어를 밀면서 공동 입장하는 것으로 했고 한의대 교수님이 주례를 서주셨고요. 그 후 일상으로 복귀해서 저희 두 사람 다 학업에 열중했고 그 와중에 가사노동은 제가 맡는 걸로 해서 아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신기했던 건 목발을 짚는 데 익숙해서 요리도 한 손으로 곧잘하고 이런저런 살림도 수월하게 해내는 노련함도 보였습니다. 정말 고맙고 아내가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두가 제일 처음 걱정했던 게 바로 이세 문제였는데 솔직히 저야 아이 없이도 둘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고
몸이 불편하다고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저 시간에 맡기고 지내자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저는 그녀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스럽고 정말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조심해가며 지냈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보면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기가 아니고 아기들이었다는 거죠. 네, 저는 쌍둥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약한 몸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아내에게 쌍둥이가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이 사람은 뭐 하나 걱정시키는 건 없이 홀로 씩씩하게 해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본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지금까지 아내가 살아온 방식이었겠죠. 염려스러워하던 의사의 소견마저도 아내는 다 이겨냈습니다. 아내가 하반신이 남보다 감각이 덜하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미리 주의를 주셨거든요. 저보다 아내가 3살이 더 많아서 혹시라도 회복이 느리고 출혈이 잘 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하러 들어간 아내를 두고 전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울보 남편이라고 소문날 만큼 찔찔댔으니 저도 참 어지간하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정말 아내를 잃을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것도 다 이겨냈고 건강한 아들 쌍둥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평범한 산모보다야 회복이 조금 더뎠지만 그래도 아내는 수술 다음 날부터 열심히 목발을 짚고 걷고 또 걷더니 또 그렇게 회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쌍둥이들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전 아내를 만난 건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절 두고 한편으론 측은한 눈으로 또 한편으로는 못난 놈이라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느낍니다만 그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일까요? 몸이 불편한 것보다도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게 아니냐 하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현재 어엿한 한의원 원장으로 또 2 아들의 엄마로 의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목발에 자신의 몸 한쪽을 지탱하듯 저에게도 이젠 자신을 온전히 맡겨주는 것입니다. 제가 팔로 부축하면 충분히 더 편히 다닐 수 있는데 저 힘들다고 극구 사양하는 아내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오히려 제 몸 한쪽을 든든히 잡아주는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